세계를 번쩍 들어올린 여자. 이날 총 300kg을 들어올리면서 용산과 합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역도의 간판 장미란 선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달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명상에 빠진 역도 선수들이라 왠지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낯선 풍경이죠. 그 속에는 장미란 선수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세계 최고 선수가 되게 한 밑거름이 됐다는데요. 이른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겁니다. 장미란 선수는 눈을 감고 상상을 통해 자신이 참가할 경기의 내용을 이미지로 떠올렸습니다. 경기대에 올라가서 얼마를 걸어가고 역기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들어올리는지,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경기대에서 내려서는 모습까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찍기라도 하듯 아주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상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내가 시합 전날 저녁부터 이제 어떻게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어떻게 뭐 하고 아침 어떻게 먹고 또 개체는 어떻게 하며 뭐 1차식, 2차식, 3차식이 어떻게 하고 몸 푸는 거까지 다 자기가 이렇게 짜요. 그냥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마음속으로? 예. 글로 쓰기도 하고요. 마음속으로 그리기도 해서 그대로. 출산 3일 전까지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는 임옥분 씨. 그렇게 태어난 딸 혜경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근데는 계속 진짜 드는 의문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게 참. 진짜 몰랐어. 배는 지금 배도 안 나왔어. 배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 배는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때는 지금 임신했을 때는 지금 햇살이 맞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햇살이 맞아가지고 그랬어요. 1%의 임신이라도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임신이라고 조차도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원래 뚱뚱한데 같은 조금 여자 더 하는 입장에서 것 같아요. 보시기에 예. 그게 가능하시냐는 가능하지. 가능할 생각을 안 수는 있어요. 하니까 이제나. 임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안 하고 그냥 막 지내니까 모르죠. 나이도 있고 나이도 하니까. 그래요. 그렇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지 그거는. 우리의 몸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폐도, 심장도 각자 역할이 분명하고 맡은 일들 오차없이 해내죠. 그러나 뇌는 다릅니다. 뇌는 일을 처리해내는 방식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뇌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일은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뇌에서 몸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과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뇌를 작동시키는 시스템의 모듈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뇌가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복봉수 씨는 교통사고로 왼팔 전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막 찌릿찌릿찌릿하니 막 그 이상한 그 아픔이 이 없는 손으로 와요. 그게 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없는 손이 아픈 게 무슨 고통이 있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이건 오히려 직접 아픈 것보다 더 그
머리가 막 미칠 것처럼 아픈 증상이 와서요. 더 2004년 철로에 떨어질 뻔한 아이를 구하고 대신 다리를 잃은 아름다운 철도원 김행균 씨도 비슷한 증세를 느낍니다. 처음에 저도 몇 번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발이 막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지다 보면 이제 허공을 짚고 의자가 안 차고 있을 때 실제는 없는데 거기가 자꾸 뭐 간지럽기도 하고 좀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환지통은 없어진 팔이나 다리의 통증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세계적인 학자 라마찬드라는 이 모두가 뇌가 저지르는 소행이라고 그의 책에 적고 있습니다. Well, one of the things we found was if the arm is amputated and you touch the same side of the face, the patient claims you're touching his fingers, the phantom fingers. And the patient himself is sometimes very surprised by this. And you touch different points on the face, it's different fingers on the phantom hand are being touched. That's what the patient reports. Now, why does this happen? Well, it turns out there is a complete map of the surface of the body, including the hand and the face, the entire body surface, on the opposite side of the brain.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인 윌더 펜필드는 우리 신체 부분이 실제의 크기가 아니라 숙련된 동작을 담당하는 정도에 따라 뇌 안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펜필드의 뇌 지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얼굴과 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손이 없어지면 얼굴에서 손의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운동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인접해 있는 부분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신경학자들은 신체적 기능 조정이 필요한 우리 몸의 각 부위들이 더 많은 뇌세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계를 이용하면 뇌와 신체 각 부위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를 자기장으로 자극하면 그곳과 연결된 신체 부위가 반응을 합니다. 친구가 여기거든요. 딱 정확하게 엄지 움직이는 데가. I'm the patient. And my left hand is the 라마찬드란 교수는 뇌의 착각을 이용해 오래되지 않은 환지통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It looks 고안해냈습니다. like the left hand has come back. See, my left hand is here, but it looks like my left hand has come back. And when I move this, I'm the patient looking in the mirror. It looks like the phantom is moving. So many of these patients have clenching spasms in the phantom. Right. So I ask them to do this and open the right hand like that, and the phantom looks like it's opening. Right. And this, in some patients, relieves the painful cramp in the phantom. The visual feedback goes and seems to go all the way to somatosensory regions of the brain and cause the phantom to open up and relieves the pain. Whereas if the patient just tries to open the phantom by himself, it doesn't work. He starts sweating and he can't open it.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제작진은 라마찬드란 교수가 제안하는 거울 박스를 만들어 복봉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네 어떻게? 저기 손이 있네 느낌이- 진짜 저렇게 하니까니 참 손이 있잖아요, 왼손이.
저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으니 게. 마치 두 팔이 멀쩡한 듯 보이는 거울 박스 위로 아내의 안타까운 탄식이 지나갑니다. 비록 거울 박스 아니지만 오랜만에 두 다리를 보는 김행균 씨의 표정에 만감이 교차됩니다. 의식이 이제 이쪽은 일부러 의식을 하려면 이쪽이 의식이 되는데 의식 안 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대로 되면 이게 오른발 같고 이게 왼발 같고 그냥 이게 내 발 같습니다. 나한테 김생님 발 같죠? 예. 그런 좀 느끼네요. 느껴져요? 예. 결국 환지통은 우리들의 통증이나 고통이 뇌가 느끼는 것이란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없는 손에 느끼는 감각도 뇌에 있는 시냅스 작용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 시냅스의 연결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시냅스 연결을 변화시키는 것을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 가소성이야말로 뇌 기능 전체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완됐는가의 지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인 뇌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파형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뇌파도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죠. 우린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생각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신개발 우유에 시음회를 한다고 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과거에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몸에 많이 그 무리한 어떤 영향을 받으셨던 이들 중 2명에겐 제작진이 미리 역할을 주었습니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어딘지도 밝힐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 그 우유는 다른 데서 쓰지 않는 약간 신물질을 저희가 좀 첨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콜라겐, 이바포렌이라든가 이런 어떤 독특한 저희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것을 넣기 때문에 아마 그 맛보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민감한 분들은 그 맛을 갖다가 약간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고. 실험은 설문지를 작성하고 실제 시음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우유의 맛과 향을 체크했습니다. 우유 맛이 그냥 덜 강해서 자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하고 그리고 되게 신선하다는 느낌. 그 정도. 처음 먹었을 때 가볍고 고소한 맛이 있고 물의 비율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옅은 기분이다. 네, 네. 마신 지 얼마 1분 됐나? 예, 불편하세요? 속이 참 어떻게 안 좋으세요? 체했을 때 자주 더 그럴 것 같아요. 사전에 제작진과 미리 얘기가 되어 있었던 한 사람이 뭔가 석연치 않은 반응을 보이자 다른 참가자들의 낯빛이 변합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나름대로 중요할 것 같으니까. 잠시 후 이상이 없는데 새로운 다시 우유에 대한 맛을 묻자 반응이 달라집니다. 과민 반응이 올 수는 있거든요. 저는 공복에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속이 좀 무거운 느낌이에요. 가벼운 게 아니고 약간 무거워진 느낌이세요? 네. 무겁다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체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딱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고 입에서 올라오면서 그런 게 맛이야. 좀 비리다고 해야 되나? 제작진은 다른 우유라고 하고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유는 신선한 것이었고 처음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팩으로 된 거 있잖아요. 유통기한 오래된 될 수 있는 그 우유 있잖아요. 이때 또 한 사람이 우유를 토하며 심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역시 제작진과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는 또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약간 우유컵을 잘 안 씻어서 그런가? 그럼 약간 뭐 처음에 딱 그 우유 비린 맛을 제가 원래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약간 그 먹었을 때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어.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되게 비린 냄새가 되게 많이 나서 먹기가 좀 꺼려지는 거 있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바로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우유 시음의 다음 날 몸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한 참가자를 만났습니다. 뭐 정신없이 가려운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는 뭐 여긴가? 뭐 어디가 간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또 진짜 간지러운 거 아토피보다 더 간지러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만 그러다가 이제 온몸 밤이 되니까 온몸이 진짜 열이 나면서 너무 진짜 막 긁었는데 여기가 진짜 빨개지고요. 팅팅 붓고 막. 그러니까 긁어도 보통 때는 이렇게 많이 붓진 않거든요. 근데 되게 막 많이 붓고 막 여기 이렇게 됐어. 원래 또 두드러기가 노출 부위에 잘 생겨. 뭐 일종의 식중독이니까 그 우유가 맞지 않으면 첫째 우선 설사하고 두 번째 피부에 발진이 나요. 결국 부정적인 생각은 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불편감을 넘어 발진과 두드러기라는 물질적인 증상을 낳은 것입니다. 얼굴 좋아지셨네요? 얼마 후 제작진은 참가자들에게 우유 실험 의도에 대해서 설명했고 다시 이주연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 반응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유도한 거죠. 아 그럼 그 사람도 짜고 한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네. 사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일은 우리 사회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5년 미국 다우코닝사에서 만든 실리콘 팩을 넣는 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이모 씨는 94년부터 가슴 한쪽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이 쪼그라들면서 가슴이 아파왔고 3년 뒤에는 다리에까지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피부 조직이 썩어 들어가고 관절염을 호소하는 경우도 보고됐습니다. 나중에는 아직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 판결 이후 이미 시술받은 다우코닝사의 실리콘을 제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판결이 나기 전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거를 했었고요. 판결이 난 후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제거를 했는데 그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제거 수술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거든요. 한동안.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제거했다기보다는 그 판결로 인한 환자들의 욕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판결 때문에 불안해지고 무섭고 뭐 그거 갖고 있으면 몸에서 병 생긴다고 하니까 환자들이 아 이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걱정 때문에. 그 보도를 봤을 때 본인 몸에 그게 들어있었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사실 저 수술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누구하고 뭐 상담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정신과 병원에 가서 수면제도 이렇게 처방해서 먹고 그랬어요. 그 보도 보고 불안하셨어요? 네, 불안해요. 그거 참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제거하게 된 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되죠. 네, 그 유해 물질이 몸속에 들어있으니까 항상 그게 머릿속에 쫓아다니니까 무슨 일도 잘 안 되고 애들한테 짜증 부리게 되고 하여튼간에 뭐 사회생활하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데도 있어서도 아주 큰 지장이었어요. 류마티즘을 유발한다는 판정을 받았던 문제의 실리콘입니다. 당시 미국, 한국, 필리핀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지만 유럽에선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이게 이제 그림에서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런데 최근 미국 류마티즘 학회에서는 이 실리콘이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고 곧 다시 시술에 쓰일 것이라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렇게 줄줄 내려오는데 얘는 반 딱 잘라놔도 6시 방향. 생각과 관련해 우리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무섭다. 이 손 지금 검지 끝을 생각해야 돼요. 네. 머릿속으로 검지 끝에 집중하라고 여기다. 예? 예. 여기다 집중을 쭉 하세요. 여기다 생각을 여기 집중하고 좀 있다가 눈 감고 실험이 되면 누군가 이 손끝을 타치할 거예요. 여기 손끝을. 그 감각을 느껴보시라고. 손끝만 끝에만 검지 끝에 집중하세요. 느낌 아시죠? 타치하는 느낌. 예. 타치할 거예요. 예, 타치 이렇게 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눈 감고. 자, 그럼 집중하고 계세요. 예. 자,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참가자에게 누군가 곧 검지손가락을 건드릴 것이라고 알려주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면 참가자는 검지손가락을 생각하게 되고 신경이 그쪽으로 쓰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주의를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실제로 건드린 것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생각이나 상상만으로도 검지손가락의 운동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느낌은 계속 오른손가락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손가락 주변 약간 좀 찌릿찌릿하면서 그냥 계속 뭐 전기가 오른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결과로서는 그 어떤 접촉 없이도 뇌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상상만으로도요. 이곳에선 생각과 몸의 연관성을 확장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협회의 지원을 받은 이 연구는 생각으로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Till it matches the top line and hold it there for 5 seconds, then relax. So that's the exercise is trying getting to that line. So now we can see this button is going up to the He thinks it's going up, but it's not going up on the screen. But he's just thinking it's going up. So everything is in his mind. 상상으로 들어올린 선은 5초 동안 유지하고 5초 동안 쉬는 방식으로 한 번에 50회를 반복합니다. 실제 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3개월 후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노인과 젊은이 모두 근력이 강화됐고 특히 잘 쓰지 않던 근육은 더욱더 큰 효과를 봤습니다. So instead of actually doing an exercise, but they think in their mind they're doing it. And we measure the strength change that happens due to the training. And after the 3 months of training, we find that they have a 15% increase in the elbow flexion strength gain. 우리 몸의 근력을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물리적으로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상으로 뇌의 한 부분을 훈련시키고 그 부분을 다시 근육과 관련된 뇌의 운동 피지를 자극함으로써 근육의 힘을 강화하는 것으로 광해 박사팀이 시도한 방법입니다. And that part of the brain may be trained, and that part of the brain may send stronger signal to the motor cortex or some other lower level brain regions. And then eventually these regions send signal back to muscle and increase the strength. Yeah, I felt strong. After about the third session, I felt a lot stronger already in my left arm, which was the one I was using all the time, or using it for the experiment. 자, 이쯤 되면은 마음의 힘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광해 박사가 상상으로 근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So if you are interested in how to do this, and you can imagine that if you want to increase your elbow flexion strength, and the way to do it is that you can put your forearm underneath the table, and then you try to think that your arm is lift very strongly, but not actually do it. Just think the arm is lift very strongly, and try to you tell your arm to go up and lift the table to go lift the table and let table go up the ground. Or you can think that your arm is against a very heavy object and you try to move the object away. So that's the way, the actual procedure you can try. Any specific task. So you just go in your mind how to do it, you practice in your mind, and then when you actually have to do it, it becomes very simple because your brain is already trained to do the task. So it becomes very easy to do it. 내가 가상으로 생각을 할 때 직접 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그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정말 나도 모르는 상황이 딱 나왔을 때 그 상황이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대처 방안이 딱 거기서 나오는 거죠. 싸움을 많이 해야 돼요, 이원희 선수. 흔들어보는 이원희. 앞으로 14초. 끝까지 당겨야죠. 종료 9초를 남기고 러시아 선수를 한판 승으로 누르고 아테네 올림픽 첫 금메달을 딴 한국 유도의 간판 스타 이원희 선수. 그는 상상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진표가 나오면 상대 선수와 상상 속의 대련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훈련이지만 동작이나 자세 하나하나를 실전과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지목해서 그 선수랑 이제 연습을 가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면 그 선수가 장기 어떻게 잡고 어떤 기술을 들어오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가상 현실 속으로 이제 계속 그거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 이미지 트레이닝의 큰 장점은 체력적인 소모도 없고 한계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에 관해선 일본에서도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93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아사리 준코 선수의 얘기입니다. その時からそのコースマラソンコースを走っているイメージをずっと思い描いていて、で4月に現地にドイツに行って試走したんですけども、その時にマラソンコースを走ってそれまでのイメージよりもますます強いイメージを持って、でレース展開も想像というか作って、本番もその通りに本当にイメージ通りにいったっていう思いで、熱心に、メンタルトレーニングイコールイメージトレーニングをやったおかげで、世界選手権のチャンピオンになれたっていうことですね。まさにもうメンタルトレーニングが 7,8 割の割合を占め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아사리 선수의 이미지 트레이닝은 마음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알파파가 나올 때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려 뇌에 입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녀는 실제 코스를 떠올리며 32km 지점 내리막길에서 앞서가던 선수를 제치고 선두에 나서는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에서 그녀가 선두에 나선 것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もちろん金メダルをかけてもらうシーンと日の丸が真ん中にセンターポールに上がるシーンと、あとはそこはドイツのシュツットガルトっていう町でベンツの町だったんですけど、優勝者にはベンツがプレゼントされるっていうことだったので、ベンツも思い浮かべながら。 이미지 트레이닝 효과의 비밀은 바로 뇌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에 의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뇌의 약점을 이용하면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기대가 만들어낸 심리적인 효과로 의사가 밀가루로 된 가짜 약을 줘도 효과가 나는 것. 그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과연 플라시보는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 병원의 협조 아래 정형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플라시보 효과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독성이 없으면서 만성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 주무실 때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보다도 이제 통증이 감소되고 좋아지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따끔하세요. 6명의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비타민 C를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 주사 맞으시고요. 아프신 게 어떠세요?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어제 주사 맞고는 바로는 몰랐는데요. 네. 맞고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오는데 궁뎅이 한쪽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무거운데 와서 한 30분 후 되니까 풀리더라고요. 풀리는데 풀리고 나서는 몸이 조금 가볍더라고요. 그러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니까 통증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있죠, 이렇게 전에는 이게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지 않고 좀 부드럽고 나요. 근데 어저께 있죠? 좀 진통제 대신 비타민 C를 맞은 환자 6명 중 2명은 진통제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다른 2명은 진통제랑 비슷했고 나머지 2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플라시보를 이용해 왔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약물 성분이 없는 이런 종류의 플라시보 약들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is what we call expectation. And that is what people expect to happen from a treatment is often what does happen. And somehow what we anticipate is going to happen to us has a lot to do with what actually does. And they're working not because of the medication, but because of the belief in the medication. This is true with many herbs, with many pharmaceuticals, with many forms of surgery, with many forms of relationships. They come about because of belief and expectancy. 플라시보 효과로 보자면 의사는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좋은 의사의 한 모델을 보여준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실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의 그 광대 코를 달고 장난스럽게 취재팀을 맞이합니다. 의사라는 권위를 벗어던지고 기꺼이 환자를 위한 광대를 자처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What does patient mean to you? Friend. My ideal patient is somebody who wants a deep, intimate friendship with me all my life. So that over time we grow close to each other and we see our children born, we see life happen to us, our successes and our failures, and if something comes along, we
and you are dying, or you have pain that the doctor can't help, or some kind of suffering or some chronic disease, that the relationship of friendship that you have built with the patient is the medicine. So you're telling the patient you've seen for 30 years, you touch him and you say, I'm sorry, you have cancer. I promise to stay with you. I promise. You can touch them, and the relationship gives you the chance to have what for me is the greatest experience life has to offer, which is friendship. That in medicine, one operates best as a doctor in the context of what is great for everybody, which is friends. 의사가 플라시보라는 말은 의사에 대한 믿음과 기대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좋은 의사는 많은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훌륭한 치료약이 됩니다. 암으로 사망한 요르단 후세인 왕의 주치이기도 했던 그루프먼 교수, 희망에 관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병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희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But then I realized, talking to my patients and thinking about my own experience when I was sick, that hope really is central. Hope is a central part of the human experience. And just like every emotion has a basis in the mind, whether it's anger or love or fear, whatever it is, it has a chemical basis and it has consequences for the brain and the body. So why wouldn't hope? Pick up my daughter at school. 잘못된 척추 수술로 19년 동안 고통을 겪기도 했던 그루프먼 교수는 희망의 힘과 메커니즘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생리학적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People who believe and expect, based on hope, that they may prevail, that they may succeed, they release these chemicals in their brain. It gives them a sense of well-being, and for a patient who often is in pain because of cancer or AIDS or some other terrible disease, they lower the level of pain. 희망의 핵심 요소인 믿음과 기대는 뇌에서 엔돌핀과 엔케팔린이라는 물질을 분비시켜 모르핀과 같은 효과를 내서 통증을 막아줍니다. 때로는 호흡순환, 운동 기능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신체 작용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침입자를 자체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가 먹어치웁니다. 세균을 먹다가 배가 부르면 터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름입니다.
토중구가 싸우기 힘에 벅차면 이번엔 대식세포가 나와 세균을 거침없이 먹어치웁니다. 대식세포는 먹은 세균의 일부를 몸 밖으로 배출하고 이때 T세포가 나타나 이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파악합니다. 적군이면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 세균을 집중 공격해서 괴멸시킵니다.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보신 이 기능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 면역 기능은 변합니다. Because nothing in medicine is absolute. Nothing in medicine is what we call written in stone. There's uncertainty in medicine. Even the worst cancers sometimes shrink. As I write in the book, sometimes the tumor does not read the textbook. So you have to hold out true hope that there is this biological variability, that perhaps even if the chances are 1 in 20 or 1 in 50, we'll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you that one person. And that's true hope. 원죄 때문에 모두 다 잃은 판도라에게 상자 속 바닥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잠시 판도라의 상자 얘기해볼까요? 최초의 여인 판도라는 호기심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열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와 함께 제우스가 준 상자를 열고 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모든 축복과 저주가 담겨져 있는데 판도라가 상자를 여는 순간 모든 저주는 온 세상으로 퍼졌고 축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시름에 빠져 실망하고 있는 판도라 앞에 남겨진 상자 안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희망이었죠. 희망은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선물인 것입니다. 한만청 전 서울대학병 원장. 지난 97년 그는 간암 4기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간에서 시작한 암은 폐까지 전이됐고 소생활 가능성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폐로의 전이는 없으셨고. 그렇지. 배도 괜찮고 배도 안 보이지. 그러나 지금 간과 폐에서 모두 암을 물리친 그는 암과 싸우는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이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상존 가능성이 뭐 5% 이내다, 1% 이내다, 3% 이내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 주치의가 나한테 특기적 결혼을 하고는 그때는 15% 내외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거짓말이라는 건 나도 알았고 대개 볼 때 뭐 가능성이 1% 미만이거든. 내 책에는 5% 이내라고 그랬지만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친구 돈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 파라다임을 바꾸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은 그러면 누가 5%를 사느냐? 누가 95%를 죽고? 누군가는 살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럴 땐 내가 5%가 되면 되는 거야. 수술실로 향하는 이희대 교수는 암 환자입니다. 하지만 이곳 암센터 소장이기도 한 이희대 교수는 국내 유방암 수술 분야에서 손꼽히는 의사입니다. 이제까지 그가 수술한 환자만도 2,000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암과 싸우던 그에게 말기의 직장암이 발견된 것은 2003년이었습니다. 절제 수술도 받았고 항암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가 의사로서 암 환자에게 처방했었던 모든 암 치료를 받았지만 암은 간과 골반뼈까지 전이됐습니다. 다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그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건강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투병 중이고 그러신 건 아닌가요? 어떠세요? 제 속에 아직 암이 있죠. 암이 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상당히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힘들죠. 특별히 또 암 환자들은 더 힘든데 역설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70, 80, 90 되면 사람은 누구나 죽죠. 근데 70, 80, 90대에서 이제 우리 병원 입장에서 볼 때 시신을 기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무슨 경찰에서 조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시신을 부검을 하게 되거든요. 부검을 해서 보면 암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70, 80, 90을 사실 동안에 암으로 고통을 받았느냐 하면 아니에요, 전혀. 암이 있지만 일생 같이 산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도 암 환자죠. 그렇지만 모르고 편하게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동병상련일까요? 환자들은 암 환자인 이희대 교수가 회진을 돌고 수술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얻습니다. 이희대 교수도 암을 극복해 나가는 환자들에게서 자신의 희망을 봅니다. 이희대 교수가 전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암 전문인데요. 이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근데 그 암에 걸린 것도 보통 정도가 아니라 암사기. 암사기면은 이제 우리가 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말기의 고통을 제가 한 3년 정도 수술도 4번 하고 방사선 치료도 3번 하고 항암제 치료도 2번 이상 하면서 상당히 절망적인 순간에 많이들 빠져들어갔죠. 또 특별히 수술하고 저 수술하고 1년 있는 그 중간에는 저도 사실은 저 자신을 포기한 적이 있었고 또 주위에서도 저 친구 참 아까운데 이제 죽었구나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 어떤 순간에 저한테 그 믿음하고 소망이 들어오는 계기가 돼서 이렇게 지금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속에 약간의 암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이겨가고 있고 또 이겨가는 증거가 컴퓨터 촬영이나 수치상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거나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질병과 암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내 속에 오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암 사기를 넘어서 오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셔서 내 속에 그 마음을 굉장히 평온한 마음으로 바꿔서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갈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한테도 저처럼 똑같이 나타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미국 러커스대의 앨런 아이들러 교수는 연구를 통해 자신의 건강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것이죠. We found that people who rated their health as poor were much more likely to die in the next 4 or 7 years than people who said their health was excellent.
And this was even when we took into account what physicians said about their health, what their health records were with hospitalizations or nursing home care, or their levels of disability and chronic conditions. So when we were comparing people with similar levels of what we might call objective health or actual health statu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how well they were doing, which they told us by saying excellent, good, fair, or poor, was a very strong predictor of mortality. 마음과 암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사이먼턴 박사 집에선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Imagining them as an ally. Imagine how everything that you're doing. 사이먼턴 박사의 유도에 따라 명상에 잠긴 이들은 의사와 정신신경 면역학 전문가들입니다. Mental emotional work that you're doing right now. So if you have cancer now, you're just asking your body to do what it's always done very naturally. So that it's not just a matter of, oh, sit down and imagine this, that. No, I need to have a sense that this is important. This is important for my well-being, and that I'm doing something important for myself as I imagine myself getting better, as I imagine myself getting well. One lousy grape is making me feel good. Exactly. That's great. I don't need a pill. I got a grape. Well, sometimes the fruit of the grape is what we want, and stay in an energetic space of joy and excitement around that, then the psychological thing or anything like that. 캐롤린은 세 번째 암이 발병했을 때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캐롤린은 바쁘지만 일과 사회 활동으로 정신이 없이 살아왔던 과거와는 다릅니다. 일은 줄였고 자신과 현재에 만족합니다. 스스로에게 작은 기쁨과 보상을 주는 일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것도 발견한 것이죠.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of increasing our energy is by focusing on things that bring us joy and deep fulfillment, things that have deep meaning for us. And if our energy is quite low, then we simply use the process of conscious breathing, the conscious breathing that the Buddhists have developed so beautifully, and focusing on things that are, as we're consciously breathing, simply by focusing in as we breathe in, out as we breathe out. Then creating a little tiny smile just for ourselves by thinking about things that are refreshing and beautiful in this present moment. I make sure that I do everything with joy. Now I try to fill my life with joy. I was friendly. I know I was fairly happy, but I was very overworked. I didn't take time to smell the roses, is the great expression. 캐롤린 부부는 매주 한 번씩 이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에선 드럼 치는 시간보다 웃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우리들의 파랑새는 내 안에 있습니다.